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은퇴 후에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3년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것조차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소비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아까워서 못 마셨던 비싼 커피를 매일 사 마시고 백화점에서 예쁜 옷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딸네 집들이에도 큰돈을 썼죠. 오랜만에 연락 온 옛 동료들과 만나면 제가 항상 계산을 했고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결혼식에서 만난 67세 박 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미영아, 나는 은퇴하고 5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을 날렸다. 너도 조심해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한 달에 경조사비만 30만 원, 충동구매로 50만 원, 가족 지원으로 4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10년도 안 되어 제 노후 자금이 바닥날 것 같았어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자 10명 중 8명이 예상보다 빨리 노후 자금을 소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불필요한 지출이었어요.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깨달은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둘째 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엄마,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입원비가 부족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통장 잔고는 겨우 8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동안 여기저기 쓴 돈들이 누적되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럽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친구들 이야기였어요. 68세 정순이는 은퇴 후 매달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 학원비를 대주다가 5년 만에 퇴직금 2억을 모두 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대요. 또 다른 친구 영희는 평생 아끼며 살다가 은퇴 후 갑자기 소비가 늘어서 문제예요. 이제 좀 써도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명품백을 사고 비싼 화장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지출 1위가 과도한 경조사비라고 해요. 2위는 충동구매, 3위는 자녀 지원이었고요. 저도 정확히 이 세 가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경조사비가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교직에 있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아서 한 달에 결혼식, 장례식이 서너 개씩 있었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들어가니까 한 달에 경조사비만 5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습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번 달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달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마치 새는 독에 물 붓기 같았어요. 제가 정말 절망했던 순간은 통장 정리를 하면서였어요. 지난 1년간 제가 쓴 돈을 계산해 보니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쓴 돈이 월 평균 120만 원이었어요. 1년이면 1,440만 원이에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나? 남의 기준에 맞춰서 돈을 쓰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소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화의 계기는 우연히 만난 한 분 때문이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70세 할머니가 너무 밝고 여유로워 보이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말을 걸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김영자 할머니셨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은퇴 후 여기저기 돈을 쓰다가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잠을 못 이루셨대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알게 된 후로는 오히려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영 씨, 비밀은 간단해요. 돈을 쓰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 돈을 쓰면 내일의 내가 웃을까, 울까? 이것만 생각해도 90% 해결돼요.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 결혼식에 20만 원을 쓸 때 내일 이 20만 원 때문에 내가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왜 그렇게 많이 줬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반대로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사 먹는 건 다음 날도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장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백화점에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샀을 30만 원짜리 가디건을 보고 생각해 봤어요. 이걸 사면 내일의 내가 웃을까? 솔직히 말하면 답은 아니다였어요. 집에 비슷한 옷이 이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집에 와서도 전혀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경조사비였어요.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이 왔는데 평소 같으면 10만 원 정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의 내가 20만 원 때문에 웃을까를 생각해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축하 인사만 드리고 참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미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상대방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어요.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해 봤거든요. 이 돈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내일의 내가 이 선택을 기뻐할까? 그래서 무작정 용돈을 주는 대신 손주와 함께 책을 사러 가거나 박물관에 가는데 돈을 썼어요. 돈은 훨씬 적게 들었지만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아이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80만 원을 덜 썼는데도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 거예요. 한 달 후 통장을 확인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150만 원 정도 줄어들었을 잔고가 70만 원밖에 안 줄어든 거예요. 80만 원이나 절약된 셈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전혀 아쉽거나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돈을 쓸 때마다 이게 맞나? 하고 고민했던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내일의 나를 웃게 하는 소비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니까 결정하기도 쉬워졌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했어요. 바로 지출 기록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인데 정말 간단해요. 작은 수첩에 쓴 돈을 모두 적는 거예요. 커피 한 잔 4,500원부터 시작해서 마트에서 산 물건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니까 제 소비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는 것들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사는 음료수,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주문하는 건강식품, 그리고 택시비였어요. 기록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어요.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이것도 기록해야 하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 기록을 정리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경조사비 월 38만 원, 편의점과 카페 월 25만 원, 충동구매 월 22만 원이었어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월 8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게 몇 개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었어요. 경조사도 꼭 가야 하는 것과 안 가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고, 편의점에서 사는 대부분의 것들은 집에 있거나 마트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우선순위 정하기였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적어봤어요. 1순위는 건강, 2순위는 가족과의 시간, 3순위는 친구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제 지출 내역을 보니까 정작 1순위, 2순위, 3순위에는 돈을 별로 안 쓰고 있더라고요.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좋은 음식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옷이나 장식품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꿨어요. 매달 예산을 짤 때 1순위부터 차례대로 돈을 배정하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월 20만 원,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서 월 15만 원,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월 10만 원 이렇게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돈은 덜 썼는데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만날 때도 비싼 레스토랑 대신 동네 맛집에서 만나니까 부담도 없고 대화에 더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이 지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돈을 쓸 때마다 이래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가을에 큰딸이 이사를 했을 때예요. 예전 같으면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이것저것 사주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돈을 쓰면 내일의 내가 웃을까? 를 생각해 보니까 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엄마가 뭘 도와주면 가장 좋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 돈보다는 가끔 와서 손주 봐주시면 더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결과적으로 돈은 훨씬 적게 들었지만 딸도 더 고마워했고 저도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게 바로 내일의 나를 웃게 하는 소비라는 걸 깨달았어요. 경조사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들 눈치를 봐서 무작정 많이 줬는데 이제는 제 기준에 따라 정해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는 마음을 담아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정중하게 인사만 드려요. 처음에는 혹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여기저기 쓰던 돈을 모아서 평생 하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을 그려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수채화 동호회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도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라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지난달에는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그림 그리러 여행을 다녀왔어요. 예전 같으면 여행비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이런 곳에 돈을 쓰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일의 나를 웃게 하는 소비이거든요. 또 다른 변화는 건강관리예요. 예전에는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사서 먹다가 말곤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꾸준히 먹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산책을 하는데, 이것도 돈 안 드는 최고의 건강관리예요. 식료품 쇼핑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사다가 냉장고에서 썩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일주일 식단을 미리 정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었고 돈도 절약됐어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니까 6개월 만에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6개월 후 통장 정리를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9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을 잔고가 480만 원밖에 안 줄어든 거예요. 무려 420만 원을 절약한 셈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만족도가 오히려 훨씬 높아졌다는 거였어요. 이 420만 원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평생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딸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를 10일간 여행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데 돈 써도 되나 하고 걱정했을 텐데,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이 바로 내일의 나를 웃게 하는 소비라는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여행에서 돌아온 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제 변화를 본 친구들도 하나둘씩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순이도 이 방법을 써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해보고는 미영아, 이게 진짜 되네. 나도 30만 원 절약했어 라고 신나하며 연락이 왔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쇼핑을 줄이고 대신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돈도 덜 들고 훨씬 재미있다면서 매번 만들어준 요리 사진을 보내줘요. 심지어 제 큰딸도 이 방법을 써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키우느라 가게 부담이 큰데 엄마가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해볼 만하겠어 라고 하면서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를 아는 거더라고요. 예전에는 남들이 하니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봐서 돈을 썼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해서 써요. 예를 들어서 옷을 살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거 입으면 젊어 보일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 활동하기에 편할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옷장도 정리했어요. 1년 넘게 안 입은 옷들은 모두 기부했고, 정말 좋아하는 옷들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매일 아침 뭘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옷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졌어요. 인간관계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의무감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만남의 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 새로 사귄 수채화 동호회 친구들과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같아서 대화가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서로 억지로 돈 쓰게 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이제는 돈 관리가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이번 달 지출을 정리하면서 이번 달에는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썼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통장 잔고는 500만 원이나 늘어났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예전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작년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졌네요. 특별히 뭘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규칙적인 산책, 스트레스 없는 소비 생활, 의미 있는 취미 활동,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게 건강에 도움이 되었나 봐요. 정말 일석이조였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시작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핵심은 딱 3가지예요. 첫째, 돈을 쓰기 전에 내일의 나를 웃게 할까 물어보기. 둘째, 모든 지출을 기록해서 내 소비 패턴 파악하기. 셋째, 정말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돈 쓰기. 이 3가지만 지키면 여러분도 저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특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50대, 60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의미 없는 곳에 돈과 시간을 쓰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투자하세요. 제가 이 방법을 쓰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행복은 돈을 많이 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의미 있는 곳에 적절히 쓸 때 진짜 행복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도 저는 수채화를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저처럼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내일의 나를 웃게 하는 소비인지 물어보는 습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돈 걱정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그런 노후를 보내셨으면 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